네, 안녕하세요. FAT 1급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편 이론 강의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FAT 1급이라고 하는 이 자격증 시험의 과목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분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론형 문제와 실기편 문제로 나누어져서 이론형 문제가 전체 점수의 30점이 배점이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시험 점수 배점이 이제 70점을 차지합니다. 자, 그 중에 재무회계는 이론 전체 30점 배점이 토탈 문항으로 말하면 10문항인데요. 이 중에 재무회계가 이제 7문항을 차지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객관식 문항 중에서 이제 3문항 정도를 차지해요. 이게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바뀐 문항수입니다. 애초에는 원래는 이제 15문제였고요. 10문제였고 5문제였는데 문항수가 좀 작아졌어요. 대신 이제 점수 배점이 한 문제당 3점이니까 한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점수에 큰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70점 배점이 모두 다 이제 실기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문제인데요. 요 재무회계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실기편과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는 요 실기편 배점을 굳이 뭐 정확하게 나누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전체 실기를 70점이라고 쳤을 때 전체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는 실기 점수는 아마도 한 3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무회계가 한 40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세금계산서 이런 공부를 할 건데 그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과세가 되는 거래들이나 면세나 영세율 같은 거래들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이론을 공부할 때 객관식 세문항이면 해봤자 점수 9점이잖아요. 부가세가. 그럼 뭐하러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9점 틀리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부가세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 실기편에서 금방금방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기편은 그것을 입력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건 이론을 이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이론을 잘 정리해 두셔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기 수업을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잘 알아들을 거고. 그러면 입력하는 방식에 대한 게 고민스러운 거지. 그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요 부가가치세 편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부가가치세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요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한 문제죠. 두 문제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긴 한데, 상식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좀 더 재밌게 부가세를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의의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부가세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부가가치세를 한 번도 경험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앞자로 이제 VAT라고 많이 부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떤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판다면 부가가치의 창출 금액은 50원이 될 텐데, 그 50원에 어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부가가치세 중에서 VAT, 텍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몇 퍼센트 정도 내요? 알고 계실 텐데, 그쵸? 10%. 우리나라는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고 있어요. 결국은 생산을 하거나 유통을 하면 각각의 단계마다 원래는 100원이었지만 150원이 돼요. 그러면 그 사업자는 또 150원짜리를 200원에 팔아요. 250원에 팔아요. 계속 하다가 결국은 사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요. 누가 결국은 세금에 부담을 하게 되냐면
소비자가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계마다 얘가 벌기 위해서 50원 붙이고 얘가 벌기 위해서 50원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서 10%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가치가 창출되는 증가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예제라기보다 영수증을 하나 같이 볼게요. 여러분 자주 가는 별다방 있죠? 자, 별다방 가시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유자 민트티를 먹었나 봐요. 근데 비싸네요. 6,600원. 근데 6,600원은 전체 결제 금액인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대요. 부가세는 10%거든요. 그러면 6,600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면 민트티 가격은 원래가 6,000원이고 V8라고 하는 부가가치세가 6,000원에 10%가 붙어서 600원이 된 거죠. 여러분은 6,6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면서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냐면 600원이라는 10%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문고에서 교보문고나 뭐 다양한 문고점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는데 책 도서죠. 책을 구입하게 되면 책이 지금 19,800원인데요. 19,800원 밑에 부가세라고 하는 요 칸에 금액이 없어요. 19,800원만 부담한대요.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가격은 원래 비싸고 가격은 원래 싸고 그렇게 이제 가격은 결정되는 거고 그 안에 부가세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책은 도서는 부가세가 붙질 않았네요. 자, 부가가치세를 왜 붙지 않았을까? 부가가치세가 모든 물건에 부과되진 않아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품목을 우리는 면세 품목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대표가 책에 해당돼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쌀, 키 커야지 먹어야 되는 신우유, 무침에 먹어야지 두부, 고기 구워 먹어야지 고기. 마트에 갔을 때 여러분이 신선식품, 가공 안 된 것들, 우리나라의 토지를 판다. 부가세 과세 못하거든요. 왜냐면 토지는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가가치는 인간이 창조하기까지 들어간 인간이 창조한 물건에 대해서 100원 투입했는데 150원에 파니까 50원 벌었다. 이런 구조죠. 자,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건 뭐 어떤 신앙 인유고 자식으로를 떠나서 창조된 게 창조된 거죠. 이미. 그래서 창조된 물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세법도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팔았을 때 과세하지 않아요. 자, 이제 출발이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는 10%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물건에 모두 다 부가가치세를 10%를 부과하진 않아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품목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것들을 알면 나머지는 과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요. 영수증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이해해 나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세로 분류해요. 조세라는 건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하고요. 조세는 국가가 과세하면 국세고요. 지자체가 과세하면 이제 지방세로 구분해요. 근데 국세와 지방세 중에 지금은 우리는 국세만 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국세거든요. 국가가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세는 14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거쳐지는 세금, 수입할 때 내는 세금 여러분 관세죠. 관세는 내국세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관세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어떤 세금인지. 부가세는 국세고요. 내국세고요. 목적세는 이렇게 3개가 목적세. 목적세는 그 세금을 걷어서 사용할 용도가 목적이 있을 때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 용도에 쓰려고, 교육세, 교육에 쓰려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에 쓰려고요. 근데 이거 3개 아니면 다 특별한 어떤 특정 용도에만 쓰진 않아요. 다양한 용도에 쓰이죠. 이런 세금들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보통세라고 불러요. 목적세의 반대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이쯤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특징을 국세이며 내국세 안에 보통세구나 정도를 좀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시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특징을 좀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국세래요. 여러분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모든 재화나 모든 용역에 소비하는 형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거든요.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부담하는 소비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이죠. 그리고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소비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가 지금 10%인데 이 10%를 부과하기 위해서 늘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인적사항이 뭐냐면 나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가족 중에 자녀도 있고 벌써 3명이나 있네요. 그러면 3명이 있는 부양가족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이 3명이 있는 사람과 혼자 있는 사람과 소득은 당연히 혼자서 동일한 소득 둘 다 5천만 원 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부담하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소득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부양가족에 따라서 인적사항을 고려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적공제 받죠. 근데 부가세는 혼자 살든 셋이 살든 커피 마시면 방금 전에 이 커피를 마시면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건 예외가 없어요. 동일하게 부담하죠. 그래서 인적사항이랑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대상에 그냥 일괄적으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걔를 인적사항에 과세가 되지 않는 인세의 반대말로 이제 물적 공제다 이렇게 불러요. 물세라고 부릅니다. 물건에 과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용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간접세인데 우리 법인세 모든 세금은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누군가는 이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법인세 같은 세금이나 개인 소득세는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법인이 납부하는 거고 법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소득세도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개인이 내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VAT, 지금 공부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세부담을 해요. 6,600원 중에 600원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가세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마지막에 세금을 부담해요.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은 부담하지만 그 세금을 신고 납부하진 않아요. 우리가 커피 마시고 부가세를 내요. 부가세를 신고하러 세무서에 가신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스타벅스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가세를 부과한 과세한 사업자, 이래서 그들을 과세사업자라고 부르거든요. 면세만 취급하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이유가 없죠. 책을 팔았으니까. 책은 부가세가 안 붙잖아. 근데 얘는 부가세가 붙었으니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르네요. 자, 부가세에서요. 모든 세금에서 과세사업자와 최종소비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금이 있고 다른 세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달리 나오는 세금의 구조를 간접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을 부담해야 될 자는 최종 소비자가 돼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 중에 거의 25%를 차지하고요. 그 25%를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닌 모든 개인들이, 최종 소비자들이 부가세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항목들을 조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른 또 특징을 좀 보면 조세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단계마다 과세를 해요. 그렇게 과세되는 방식을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르고요. 부가세에서 가장 특징이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이제 한 개 한 개 같이 연결해 나갈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물건이 얼마든, 그게 10억이든 아니면은 뭐 1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다 몇 퍼센트를 부담하냐면 다 거기에 10%를 부담해요. 자, 이렇게 부과하는 과세 방식을 하나의 세율을 비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10% 하나 달랑 있네요. 10%. 자, 10%가 하나의 세율만 존재한다. 그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요. 잠깐 밑으로 먼저 할게요. 그런데
책을 살 때는 세금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걸 하지 말자. 안 되겠다. 이 정도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제도가 면세였던 거예요. 우리는 10%가 부담이 되는 물건도 소비하고요. 10%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 품목도 우리는 소비하죠. 근데 얘는 부가세를 내고 소비할 거고 얘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소비주고 과세 원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소비주고 과세 원칙은요,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부가세가요, 25%, 23%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게 그 OECD 회원 국가별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예요.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0%죠. 일본은 현재 8%였다가 지금 10%로 일부 세율이 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오히려 캐나다는 5%지만 특정 지역마다 세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호주가 우리나라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호주 빼고는요, 다 대부분 20%, 뭐 15% 이상 막 차지하고 있죠.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부가가치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나 다르다. 그럼 부가세가 다른 게 뭐가 큰 의미가 있냐. 그래서 부가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수출 수입을 할 때, 수출할 때는 어느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이렇게 나눠야겠군요.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뭐 부가가치세가 저기 뭐 다른 나라 중에서 25% 붙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가 붙는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이 나라의 물건은 소비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부가세율이 8%로 낮은 국가의 물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꼭 삼성의 제품을 사서 10%를 부담하지 않고 8%가 부과되는 A 국가의 물건을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수입할 때 이 나라는 자국민에게는 8%를 부과하지만 외국인 나에게는 이 나라가 나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물건을 수입할 때 물건을 수입을 하면 부가세를 안 내냐? 그렇진 않고요. 만약에 200만 원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8%인 16만 원을 수출하는 얘 입장에서는 부과하지 않고요. 그냥 보내요.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걸 어느 시점에 판단하냐면 수입하는 시점에 세관장이 물건에다가 관세도 더하고 등등등의 세금을 더하죠. 그거를 한 번 마지막으로 더한 다음에 이게 이 사람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금액에다가 마지막에 수입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냐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 10%. 그래서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를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우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냐면 세관장에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수입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수입할 때 몇 퍼센트를 부담하게 되느냐? 무조건 10%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게 면세 품목이면 당연히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과세 품목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만약에 다시 삼성전자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한다고 해봐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 나라의 국가가 만약에 25%가 붙는 국가다. 그러면 이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10%가 부과되는 게 맞을까? 이 나라가 수입할 때 부가세를 붙이는 게 맞을까? 당연히 요 시점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물건을 수출할 때 세율이 안 붙나요? 네. 10%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붙어버리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때 여기서 몇 퍼센트로 바뀌냐면 10%가 아닌 세율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세율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영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수출하면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수출하게 됩니까? 이거는 그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10%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요 시점에서 잠깐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얘가 서 있는 이 시점이 소비하는 나라였고요. 이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 입장은 생산해서 만드는 국가였죠. 그럼 둘 중에 어느 나라가 과세해요? 소비지국이 과세해요. 생산지국은 과세를 안 해요. 자, 그럼 다시 삼성전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그럼 수출하는 이 나라가 속해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이제 생산지국이 되는 거고 이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나라가 상대 국가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어느 나라가 과세해요? 얘가 하지 않고 얘가 과세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는 원칙. 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요런 얘기를 해본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뭐야? 수출할 때 영세율이 붙어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하고 생산지국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수입하는 재화는 우리나라의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세 10%가 과세가 되고 다시 수출할 때는 영해세율을 적용하죠. 아주 중요한 세법상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좀 부가가치세 특징을 좀 앞에부터 한 11가지 정도를 봤는데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들이 이렇게 부가세에서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는데 이런 특징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거예요. 전 단계 세공제법. 우린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요. 누가 그거 하냐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소비자는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신고 납부하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야. 물건을 사요. 100원에 주고 사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한 부가가치, value added라고 하는 건 매입과 매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매입과 매출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부가가치는 매입과 매출로 그와 관련된 차이 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요. 을이, 아이고 이건 병이에요, 병. 병에게 팔아요. 병이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요. 자, 갑은 그냥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입이 없다고 까고요. 갑이 얘에게 팔고자 하는 금액이 만약에 10,000원이잖아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상품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적었는데 상품 매출이 10,000원이면 그 10,000원 금액에다가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이 물건을 가다 보면은 언젠가 소비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그냥 부가세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업자에게. 그래서 갑이 오늘 을에게 물건을 판대. 근데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지만 을은 그거 가지고 또 뚝딱뚝딱 해가지고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이 물건을 팔 때, 야, 너 사업자인 거 아는데 부가세 때려야 돼. 우리는 단계마다 과세하는 거거든.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부가세를 때릴게. 그럼 네가 나중에 돌려받아. 결국은 소비자에게 갈 거야. 자, 때린다. 그래서 10,000원이라는 물건을 팔 때 반드시 부가세 10%를 부과하는데요. 그 10%를 부과하는 세금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부가세, 얘한테 대신 받아둔 돈, 대신 신고 납부할 돈이라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그 부가세 예수금을 저는 줄여서 VAT 예수금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 얼마를 받냐? 11,000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을은 11,000원을 주었고 갑은 얘한테 11,000원 받았다고 이 11,000원 중에 갑은 11,000원 다 자기 돈이에요? 아니면 이 안에 부가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어요.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죠. 요건 내 돈이에요. 이건 번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부가세를 대신 신고 납부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걔는 부채입니다. 나중에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럼 을의 입장은 얘한테 샀죠. 이렇게. 사면 얘가 돈 15,000원 주고 살 때
차변에 이게 만약에 예입장의 상품이라면 상품은 10,000원만 잡는 거예요. 왜냐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낸 거거든요. 얘 거 대신 낸 거잖아 결국에. 그치? 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 단계에선. 결국은 말하는 거죠. 그때 1,000원은 나는 사업자야. 나는 신고 납부만 하는 거지. 담세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에게 전가했을 뿐이지 나는 그걸 신고 납부할 의무만 있어. 부담하진 않아. 그래서 지금 나갔지만 나는 다시 돌려받는다. 그래서 걔를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산의 이름을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부채 계정이고요. 이게 자산 계정입니다. 다시 자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샀으니까 또 열심히 마진을 붙여서 또 소비자에게 또 팔기 위해서 전가해요. 근데 전가하려고 보니까 얘는 한 10,000원 정도 벌고 싶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붙였어요. 그러면 20,000원에 팔겠죠? 부가세 또 붙는 거야. 10% 22,000원 받아. 그게 얘에게 가는 거죠. 다시 상품을 20,000원 주고 샀대. 부가세를 냈어. 나는 냈지만 돌려받을 거야. 얘는 납부할 거, 돌려받을 거. 현금 나갔죠? 자, 마지막이에요. 소비자가 왔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30,000원입니다. 근데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3,000원입니다. 라고 이제 병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 줘야지만 얘가 파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쵸? 33,000원 있어야지 물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을 받아요. 근데 얘는 33,000원 중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은 거지 부가세 빼고 나머지만 자기 돈이죠. 매출. 나머지는요. 세금이죠. 부가세.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면 원래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면 되는데 부가세가 붙었으니까 10%가 붙은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자 우리 소비자는 얼마에 돈 주고 샀습니까? 물건을 33,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안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실제적인 가액은 얼마인 거예요 원래? 30,000원인 거죠. 자, 우리는 소비자가 얼마의 세부담을 했습니까? 부가가치세를. 3,000원 부담했죠. 근데 얘가 신고하러 가요? 안 해요. 부담만 해요. 신고 납부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3,000원이라는 부가세를 내가 부담했지만 그 세금은 병을 가비하는 거예요. 자, 분개하는 거 보세요. 이제 분개 같은 게 다시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냐면 부채는 얘 돈이거든. 얘가 준 걸 들고 있다가 신고할 때 내야지 부채는 감소. 부가세 예수금을 까요. 납부세액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나 미리 낸 세금이 있으니까 돌려받으려고 들고 있던 걸 이렇게 차감해서 나머지 차이만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병은 얼마를 냅니까 지금? 1,000원을 납부하는 거죠. 자, 신고를 이렇게 하고요. 납부를 1,000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도요. 부가세 예수금 2,000원이 있네. 까고 대급금 1,000원 있네. 깐다는 얘기는 상계한다는 뜻이고 상계하면 내가 낼 것만 남게 되는 거야. 1,000원 남았죠. 1,000원 신고 납부. 자, 갑은 부가세 예수금 1,000원이 있었어. 근데 매입이 없었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제. 그러면 현금 1,000원 내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론은 마지막에 이 물건을 소비한 사람이 33,000원 결제할 때 3,000원이라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결제했는데 부담은 했는데 신고 납부는 얘가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신고 납부를.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르다. 다르게 세금이 만들어진 세금이다. 그래서 걔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간접세. 자,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이제 이런 거죠. 자, 지워볼까? 지워보고. 자, 얘를 뜯어다가 한번 볼게요. 2,000원 낼 때 1,000원 까고 1,000원을 신고 납부했죠. 자, 그 2,000원 얘는 결국 회계에서 뭐냐, 부가세 예수금이지만 결국 매출할 때 붙은 부가세 세액이죠. 그래서 매출 세액이라고 부르고요. 1,000원은 물건 살 때 부담한 세액이죠. 매입세. 그래서 1,0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죠. 결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잖아요. 우리 부가세 세액 공제 중에 무슨 방식이라고 부르냐면 전 단계. 얘 입장에서 이거 전 단계죠. 전 단계. 전 단계에 부담했던 세액을 공제받네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거 무슨 세액입니까? 그러면 매입세액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단계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매출 수익에서 매입 수익을 차감하고 신고 납부하니까. 다시 볼까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매출 수익에서 매입 수익을 차감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요. 세액을 공제받아요. 뭐 거래공제법 이런 말 틀린 거예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세액 공제하는 거 맞죠? 세액공제. 자,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고요. 부가세 뭐 온라인 강의니까 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부가가치세 하나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영수증만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작은 물건을 사든 비싼 음식을 사 먹든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를 타든 다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다 라기보다 살아가면서 부가가치세를 모르고 여러분은 국민들의 이제 소비 형태는 반드시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세가 안 붙는 것도 있다면 왜 안 붙는지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모르면 살아가면서 이게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가 붙는 품목도 있고 부가세가 안 붙는 품목도 있구나. 근데 특이하게 부가세가 10%가 붙어야 되는데 수출하면 영세율도 붙는구나. 그것도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붙고 요것도 붙고 이렇게도 붙네요. 자, 이번 시간에 부가가치세 특징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각각의 신고 납세자는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